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선 몇 가지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기둥은 유대감입니다. 둘째 기둥은 목적입니다. 셋째 기둥은 초월성입니다. 마지막 기둥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마인드 라이프입니다. 우리는 미디어나 기타 매체들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자이면서 행복한 사람, 부자임에도 불행한 사람,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 가난하면서 불행한 사람, 이렇듯 행복의 조건에 반드시 부와 성공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강연자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강연자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우리가 쌓아야 할 기둥 4가지를 제시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지요. 흔히 행복하기 위한 길은 성공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는 노력해서 이상적인 직업, 아름다운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늘 근심이 가득했고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들어가 긍정심리학을 전공해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발견한 사실로 인해 제 삶은 바뀌었지요. 여러 자료를 통해 행복을 좇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지표를 살펴보아도 우리의 삶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우울하고 외롭다고 느낍니다. 결국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은 원래 이런 건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는 원인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절망의 원인은 바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연구 결과는 말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구 결과로 인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행복함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행복한 것과 삶의 의미를 갖는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많은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안정감 있고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조금 더 심오한 문제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삶의 의미란 누군가와 유대감을 느끼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자신 안에 있는 최고의 가치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아야 삶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갖는 사람들은 회복력이 있고 학교나 직장에서 잘 해내며 심지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궁금해졌지요. 우리는 어떻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5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서적을 수백 권 읽었습니다. 모두 종합해보니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하는 4개의 기둥이라는 기준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둥을 하나씩 세우면서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기둥은 유대감입니다. 유대감은 여러분 자체로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제 친구는 늘 같은 가판대에서 신문을 구입합니다. 판매원과 제 친구는 잠시 안부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서로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는 주머니에 잔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판매원은 오늘은 걱정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계산을 해야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잔돈 때문에 다른 가게에서 필요도 없는 물건을 샀습니다. 제 친구가 가판대로 돌아와 계산을 하자 판매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처를 받은 거죠. 그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제 친구는 그 호의를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호의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기둥은 목적입니다. 목적을 찾는 것은 행복하게 만드는 직업을 찾는 것과는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란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한 의료인의 목적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제 인생의 목적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의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강점을 이용해 타인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업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기여해서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방황합니다. 목적은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고 그 이유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셋째 기둥은 초월성입니다. 초월성의 상태를 자주 경험하게 되진 않지만 그건 바쁜 일상에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순간입니다. 작가인 저는 글을 쓸 때 초월성을 느낍니다. 종종 시간도 장소도 초월한 어떤 공간에 있다고 느끼지요. 이 초월성의 경험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 기둥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인데요. 일상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삶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의 저자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이야기 전개 방식을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풋볼 경기 중 부상으로 두 다리를 못 쓰게 된 청년 에메카를 만났습니다. 그가 부상을 입고 스스로 이렇게 말했지요. 풋볼 경기를 할 때 내 삶은 정말 멋졌는데 지금 내 꼴 좀 보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삶은 꽤 괜찮았는데 지금은 정말 형편없군.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면서 근심이 많아지고 우울해합니다. 에메카 역시 한동안 이런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를 새롭게 엮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을 당하기 전에 내 삶에는 어떤 목적도 없었습니다. 파티를 즐겼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부상을 이겨내면서 저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수정하면서 그의 삶 역시 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면서 에메카는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주었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인 댄 메가덤스는 이것을 회복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그는 의미 있는 삶을 이끄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회복, 성장, 사랑으로 정리하여 들려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겪은 일들이 무엇을 잃게 만들었는지 또 얻게 된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우리 모두 노력하며 살고 있지요. 하지만 자신의 아픈 과거를 감싸면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가 생겨서 여러분을 지탱해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추가해야 합니다. 물론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의 아버지가 겪으셨던 잊지 못할 경험을 떠올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실 뻔했습니다. 다행히 일어나셨지만 죽음을 앞두고 어떤 생각이 들었었는지 여쭈어 보니 아버지는 꼭 살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오빠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의지가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당시 응급수술을 위해 마취 주사를 맞고 잠들기를 기다리던 중 오빠와 저의 이름을 주문처럼 반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게 된다면 아버지가 말하는 마지막 단어가 우리의 이름이길 바라셨지요. 죽음 앞에서 아버지는 살아야 할 의미를 생각하셨죠.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가족이라는 유대감 속에서 아버지라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의 이름을 되뇌이셨고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 스스로가 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삶의 의미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갖는지 보여줍니다. 행복함은 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이 너무나 좋거나 혹은 너무나 괴로울 때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것은 삶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